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문진수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에 메디치 포럼 강의한다고 하셔서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많이 얘기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하되,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소아소화기 영양 담당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아 내시경 하는 사람이고, 소아위장관 질환, 코론병, 그 다음에 단장 증후군 그런 거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전체 병원 전체 영양집중 지원 팀장을 이제 3월부터 맡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도 하고 있고, 자잘한 보직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희성 대표님하고 인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또 새로운 도전이고 또 새로운 시도라고 판단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고, 앞으로가 또 많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고요. 그래서 메디컬리 테일드, 제가 MTM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MTM 현황, 배경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엔 성인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노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살코페니아나 쇠약이라고 하죠. 프라일러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 무슨 뇌기능 발달, 그 다음에 식이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고, 유전 여러 가지 다양한 중재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약간 느려서요. 이것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학적인, 각각의 요소에 대한 영양학적인, 기능의학적인 또는 다양한 에비던스들이 나오고 있고 트라이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이제 노인 위주의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식사들을 시작하시죠.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시기를 어떻게 강화하고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일반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빠칭코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빠칭코 해보셨나요? 빠칭코 해보시면 밑에까지 나와서 돈 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따다다다닥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 시기, 또 그 환자의 성향, 또 유전적인 성향, 여러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실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역할을 어떻게 꿰어서 모든 요소들을 꿰어서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이 포럼의 또 하나의 작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 환자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좋은 프로토콜 드리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예쁘게 A4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해도 환자들이 제대로 시기를 섭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소기의 경읽기처럼 되고 어렵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얘기나 전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드리더라도 알아듣기 어렵고, 또 그것을 배운 대로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그것을 조리를 해 먹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실제로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많은 식이 교육들을 현장에서, 집에서 실천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의료계의 오랜 숙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특히 이제 입원 환자들을 보실 때, 입원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환자 맞춤형 식이들이 어느 정도는 제공이 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련 받으실 때 당뇨식 처방하시고 신장식 처방하시고 신부전식 처방하시고 하시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외래에서는 그런 거 하기가 되게 어렵고
말로만 몇 마디 하는 아쉬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한 50% 이상은 일반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표준적이고 권장되는 시기를 못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는 HMR이라는 시스템이 생겼다는 것이죠. 홈밀 리플레이스라고 해서 집에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 배송식 사업이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이 됐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크푸드 위주였으나 지금은 상당히 영양학적으로나 또 맛으로나 상당히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여러 선생님들보다는 여러 선생님들 자제분들이 더 잘할 것이고 젊은 층들은 요새 무슨 마켓컬리에서 요 제품은 정말 꿀이야 그런 것들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는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좋다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될 만큼 배송이 엄청 발전돼 있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장에서 총알이 떨어지면은 쿠팡에다가 총알 배송시키면 총알이 올 것 같아요. 그 시골까지 그냥 지금 이런 산골까지 쿠팡 상자가 있는 거 보면 이제 전국을 다녀 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쿠팡이 와 있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마켓컬리 쿠팡 거의 미친 듯한 배송을 해왔고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배송식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식약처나 이런 식품 공전 만드는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간편하고 영양학적으로 괜찮고 편리하고 심지어 가격도 싸더라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이미 많이 이런 배송식이나 배달 식품에 대한 익숙함, 편리함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변한 환경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에서 외국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몇 가지 질환군에 대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질환군을 우리가 식품에다가 라벨을 붙일 수가 없는데 완성형, 식단형 식품에다가 라벨을 붙일 수 있게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주요 대기업들이 이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신장식, 암 환자용, 고혈압용 그런 몇 가지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제품들이 여러 회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렌드가 이렇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다 좀 우리 TLC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큰 이유는 미국에서 드라이브가 어마어마하게 걸렸다는 것을 발견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부터 올라가면은 식품이 약과 마찬가지라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밀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렌드가 쭉 있어 왔는데 그 큰 흐름 중에 MTM이라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누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국에서 특히 이제 NGO 또는 자원봉사하는 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것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무료 급식을 하다가 퇴원한 환자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에다가 배송을 해드려 봤더니 아웃컴이 굉장히 좋더라 하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오바마 케어 막판에 민주당 라인에서 이것을 코호트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호트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쌓았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퍼블리시가 나오면서 이것이 드라이브가 걸린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메디컬리 테일러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 시기만 공급을 해도 환자들이 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환자 질환 맞춤형을 해줬더니 더 좋더라. 거의 절반 가까이 줄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자마나 미국의 주요 저널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먹을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집에다가 퇴원 이후에 한
6주에서 뭐 길게는 6개월까지 배송을 해줬더니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는 입소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냈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보건학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13.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연간 19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는 돈이 의료비가 절약이 되고, 재입원율이나 그런 응급실 방문율이 왕창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들을 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 정책 당국을 움직이게 됐고, BMJ나 NEJM, 네이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에디토리얼로 다루면서 미국의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메디컬리 테일러드 밀이라고 하는 건 보다 좀 더 영양사들이 직접 개입해서 만드는 컨셉이긴 하고요. 가장 높은 단계고 환자 맞춤형 레벨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프로듀스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좀 맞춤형으로 미리 좀 더 대규모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고, 메디컬리 테일러드 그로서리라고 하는 것은 식재료를, 그러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파는 것을, 그런 컨셉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이제 MTM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자마에 나온 논문인데, 메디컬리 테일러드 밀을 미국에 적용을 했을 때 맨 왼쪽 거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만 적용했을 때이고, 맨 오른쪽은 이제 전체 의료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얼만큼 메디컬 코스트가 절약이 되는지에 대한 추정을 한 그래프인데, 이 결과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빌리언 US 달러 정도 연간 감축이 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고요. 2022년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렸고,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이 6개 정도 주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 이 MTM이라고 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다 요리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의학회, 여러 뭐 당뇨학회, 뭐 심장학회, 고혈압학회 등에서 낸 가이드라인에 맞춘 시기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만 제공을 해주고 집에다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의료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벨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핵심적인 거는 이러한 개념의 메디컬리 테일러드 밀을 메디컬 시스템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만들겠다는 큰 프로젝트고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이거는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건데, 하버드 그룹에서 한 건데, 결국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받은 거대로 먹을 수 있더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아직 많은 논문들이,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단체 중심으로 한 그런 무료 코호트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한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이제 RTC적으로 디자인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약간 컨트라딕티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 N수가 부족하고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지나면 좀 더 좋은 데이터들이 시범 사업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터프트 대학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고요. 주도 이제 백그라운드는 터프트에서 만들었고, 뭐 보시면은 미국의 뭐 의학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리서치까지 MTM 관련돼 가지고 크게 틀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사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팔로우 플랜들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뭐 스타트업 회사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오픈 AI하고 같이 챗GPT랑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한 이노베이션이 이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한 디지털 헬스케어랑 붙여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AI나 뭐 오픈 AI 같은 챗GPT나 같은 앞서 나가는 플랫폼에서도 같은 퍼스트 라인
플러그인으로 이제 집어넣을 정도로 관심받고 주목받는 영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큰 틀은 지금 현재 그 MTM이라는 큰 흐름이 생겼고 여건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니즈는 있고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도 충분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대기업들과 또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공급을 시작을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만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시도할 만큼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선 제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동향을 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이 됐죠. 2023년 12월에 미국의 양당, 공화당, 민주당,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이 이 그 MTM을 내셔널한 그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2023년 12월에 양당, 상원, 하원 모두 다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지금 뭐 바이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한 것이 이게 오바마 바이든이 민 거라 트럼프가 되면 이게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걸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양당에서 다 올라가 있고 상원, 하원 다 올라가 있어서 아마도 이거는 뭐 어느 정부가 되든 이건 미국의 전체적인 메디컬 헬스케어를 트랜스포밍하는 특히 만성질환 쪽을 좀 더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메디컬 시스템에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넣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이 드라이브가 꽤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밀고 나가겠구나 그런 것을 지난 겨울에 법안이 올라가는 거 보고 좀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 RFIH 만드는 사업단이나 정부나 식약처나 공단에 이러한 흐름이 미국에서 생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제안을 했고, 저는 뭐 이게 꼭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이 되는 순간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건 어쨌든 하지만 이 분야가 좀 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전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K푸드라는 컨셉이 굉장히 헬스푸드라고 이제 또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지하는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첫걸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TLC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뭐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특히 밥 먹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가족들하고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걸 리플레이스 한다고는 하진 않지만 적어도 환자들한테 이런 정도의 식단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모델이다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특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의 환자는 제대로 해먹고 싶어도 해먹지 못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배송받거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은 많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많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뭐 정부, 산학병원 뭐 이런 다 연구도 필요하고, 또 우리 TLC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의 큰 영향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 흐름 하나의 뭐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성 질환을 시기 영역에서 좀 더 환자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